아, 그러면 이 두 분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을 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을 또 탄핵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명 자체도 잘못된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들은 대통령 임명권을 가진 부분이긴 하지만 국회에서 추천했던 부분들을 임명권을 행사하는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대통령 몫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임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연하게 대통령으로서 가진 도유적인 독자적인 권한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추천한 인물도 임명함과 동시에 본인이 대통령인 줄 알고 지명까지 해버렸다는 건 아닙니까?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 선거문에서 나온 것처럼 분명히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선은 분명한데 이것을 어기고 본인이 월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탄핵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영태 의원,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차출론이 여권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예. 만약에 민주당이 전영기 의원 말대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다시 탄핵하는 상황이 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나설 가능성도 생기는 거네요. 네, 탄핵이 된다면 아마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사퇴가 안 되는 것으로 탄핵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사퇴를 먼저 그렇기 해버리면 때문에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탄핵이 먼저 발의된다면 아마 그러한 것들이 어려워질 것 같고요. 아마 그 전에 만약에 한덕수 대행께서 출마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면 거치에 대한 표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완규 법제처장은 그럼 과연 어떤 분위기에 민주당이 반대를 하는가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진우 논술위원께서 이완규 법제처장 어떤 분인지부터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뭐 어제부터 계속 이제 이 프로필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였고요. 46년 직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특이한 이력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대학 재학 중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인물 배포로 구속 수감된 적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시절인 2017년에는 이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지검장으로 발탁한 데 대해서 이 청와대 주도로 좀 전례 없는 인사가 이루어졌다면서 상당히 비판을 했던 그런 이력도 또 새롭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할 때도 있었고 또 친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집권 이후에는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약간 이렇게 법무 관련된 거를 상당히 조언을 하면서 초대 법제처장으로 임명될 정도로 이제 측근 인사로 일단 분류가 되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12.3 비상계엄 다음 날에 네. 이 박성재 법무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또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이른바 그 안가 회동에 네. 참석해서 이 지금 현재 공수처에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이 된 상태고 또 경찰에서도 지난해 12월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내용에 관해서 본인의 법사위 증언은 연락이 왔길래 갖고 그냥 아는 게 없이 한숨만 쉬다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증언을 했었고요. 근데 특히 이제 이 안가 회동 이후에 본인의 휴대전화를 교체해서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불편한 오해를 받기 싫었다라는 취지로 일단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야권에서는 뭔가 이제 내란 동조 혐의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상당히 네.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김영태 의원, 만약에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계속 내란 형사재판은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에 피해자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예. 헌법재판관이 그런 재판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는다? 잘 연상이 안 되는데요? 사실 뭐 국민들께서도 바라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재판관이 되셔서 이제 어떤 수사를 받거나 하는 상황들 말입니다. 다만 저는 그래서 차라리 인사청문회를 빨리 열어서 그런 국민적인 의문이나 이런 것을 풀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정말 그 당일날 뭔가 문제될 만한 것들이 있거나 한다면 아마 여당에서도 그러한 조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인사청문회 과정 중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아마 여당이나 또 국민적인 그런 의혹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정영기 의원, 그런데 국회의장이 이 두 분의 인사청문회 청구서 자체를 접수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죠? 그렇습니다. 지명 자체가 불법인데 그 이후의 절차를 어떻게 국회가 거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을 하면서 무수한 불법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개헌법에 의해서 국회에 즉시 통과해야 됐었는데 통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모든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이 사안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미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의 지위를 모두 행사하기 위해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 자체가 절차에 문제가 있고 위법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국회는 그 다음에 절차를 밟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규정한다, 정의한다라고 말씀을 국민의힘에서는 해주시지만 저희는 그 인사청문회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때문에 열리지 않을 것이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을 밝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박진호 논설위원. 그런데 이완규 법제처장은 논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당적 문제 또 그리고 윤석열 당시 후보의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전력인데요. 헌법재판소 법에 보면 이 당적을 벗어나서 3년이 지나야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게 돼 있더군요. 네, 이게 상당히 이제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 헌법재판관 지명자를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될 텐데요. 이거 헌법재판소법 5조에 따르면은 이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이완규 처장이 이 국민의힘 당적을 유지했었고 2022년 5월 13일에 탈당했다라는 그 의문을 제기하면서 의혹을 제기하면서요.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완규 처장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애초부터 무자격자라고 이제 거듭 지적하고 있는 건데 네. 반면에 이완규 처장 쪽은 당적이라는 것을 가진 적이 없다고 반박을 하고 있고 결국 이거를 확인하려면은 이제 국민의힘 데이터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개인정보라서 확인이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논란을 예상하지 못하지 않았을 텐데 자, 한덕수 권한대행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지점은 아직도 물음표가 남습니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마은혁 후보자 임명 요구에 자신이 했던 말을 스스로 뒤집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당시 대국민 담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전용기 의원 일단 헌법재판소에 한번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이 됐다가 다시 기각이 되면서 복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헌재가 그 당시에는 뭐라고 하면서 현재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을 기각을 했죠. 사실상 눈여겨볼 지점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을 즉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쟁이 좀 있었던 걸로 같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할 권한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탄핵 파면 결정이 나고 나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했지만 새롭게 지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 그러니까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권한을 저는 초월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다시 헌법재판소에 넘어간다면 충분히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김영태 의원 어떻게 봅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에 했던 자기 자신의 말을 스스로 뒤집는 결과가 된 셈인데요.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에 좀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추측이 됩니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는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된다는 말씀하셨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러니까 거리된 상황에서는 어찌되었든 헌법재판관 임기가 2명이 18일 날 종료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의 기능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결정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 지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뿐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말 바꾸기를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는 구인의 헌법재판관 완성이 헌법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지금 4월 18일 날 2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끝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명하는 걸 가지고 또
헌법 농단이다 뭐 이런 표현하는 것은 민주당도 스스로 말을 바꾸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데 박진원 논설위원, 민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 및 임명은 사실은 국회에서 제재할 만한 수단이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 말씀하신 것은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이제 인정할 것인가를 둘째치고 네.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지명권 행사 자체를 막을 방법 자체는 제도적으로 좀 마땅치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제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송부한 뒤 20일 안에 이제 청문회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이제 야당에서 청문회를 거부한다고 해도 그 뒤 10일 이내에 경과 보고서 송부를 요청한 뒤에 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따지면은 인사청문회를 거부한다고 해서 뭐 임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절차는 아닌 것 같고 또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해서 직무 정지할 경우에 또 그 탄핵된 대행이 임명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도 약간 이걸 막을 방법이 없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전용기 의원. 저희는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권한쟁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눈뜨고 보고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말씀만 그 한덕수 권한대행에 드리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러다 탄핵됐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하다가 탄핵당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소위 얘기하는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렇게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모든 흐름들, 모든 내용들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역사의 심판에 저는 떳떳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 결정은 굉장히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법적인 모든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영태 의원. 같은 논리로라면 다음번에는 민주당이 탄핵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을 그동안 남발해왔죠.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해왔습니다. 이제 국민의 심판이 6월 3일 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군요. 오늘 정치화담야담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SBS의 박진원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